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일부러 그랬지? 와르르. 약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알록달록한 알약들이 대리석 바닥을 뒹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손이 미끄러졌네요. 이명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있던 박금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 근본 없는 것이 일부러 그랬지. 30년. 한 여자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지옥의 막이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약을 줍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천천히 마치 시간을 끌듯이. 어머니, 이 약은 오전 8시에 드셔야 하는데 지금 8시 5분이네요. 제가 너무 늦었죠? 뭐, 5분이 뭐가 대수야. 빨리 가져와. 박금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명숙은 약 하나를 집어들고 유심히 들여다봤다. 그런데 어머니, 이 파란색 약, 혈압약이잖아요. 어머니 혈압은 정상이신데 왜 드세요? 순간 박금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게 의사가 예방 차원에서 먹으래.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상하네요. 어제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치매 환자는 혈압약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어머니, 치매가 아니신 건 아니에요? 명숙의 질문에 박금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함을 질렀다.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내 머리가 텅텅 비었다고.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 그렇군요. 어제 점심에 뭐 드셨는지 기억 안 나시죠? 당연하지. 어머니는 어제 점심을 안 드셨어요. 체했다고 하시면서요. 명숙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약을 박금례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다. 드세요, 어머니. 연기하시느라 힘드시죠? 박금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명숙은 이미 방을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3년간의 거짓말을. 그리고 그보다 더 끔찍한 비밀까지. 1995년. 우리 집안에 이런 년을 며느리로 들였다니. 박금례는 당시 53세, 명숙은 겨우 25세였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시작된 학대. 네 친정아버지가 뭐 한다고. 구멍가게. 어이구, 우리 집안은 3대째 지역 유지야. 너 같은 거지 딸년이 감히. 명숙의 친정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작은 슈퍼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반면 시댁은 부산 해운대에 건물 3채를 가진 부자였다. 어머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며느리지만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근본이 없어. 네 어미가 설거지나 하던 손으로 어떻게 제사 음식을 만들어. 박금례는 명숙의 친정을 만날 때마다 모욕했다. 레고 사돈. 구멍가게는 요즘 잘 되시나요? 편의점한테 다 빼앗기지 않았어요? 안사돈, 식당 설거지 힘드시죠? 우리 집에서 일 좀 배우세요. 제사 음식 만드는 법이라도. 명숙의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최만수는 말리지 않았다. 엄마가 좀 직설적이긴 한데. 뭐 사실이잖아. 참아. 그것이 남편 최만수가 아내에게 한 첫 번째 말이었다. 사랑 없는 결혼. 그것은 30년 동안 계속될 지옥의 서막이었습니다. 2000년. 축하합니다. 임신 5개월이에요. 명숙은 처음으로 웃었다. 결혼 5년 만에 임신이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하지만 박금례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래, 아들이겠지. 아직 성별은 모르지만 딸이면 지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만 중요해. 명숙은 그 말을 농담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2주 후. 배아. 피가. 명숙은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리고 아이를 잃었다. 원인 불명 유산입니다. 유전적 문제나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박금례는 명숙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에고, 우리 며느리.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 내 탓이야. 그 눈물을 진짜라고 믿었다. 그때는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명숙은 알고 있었다. 그때 그년 뱃속 애 지운 거 아무도 모르지. 크크. 3개월 전 홈캠에 녹화된 박금래의 목소리. 명숙은 그날 밤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구토했다. 25년 전 사라진 아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살인이었습니다. 2015년. 여보,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최만수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명숙은 알고 있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박금래는 그것을 조장했다. 명숙아,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네가 살림을 못해서 그래. 밥이라도 제대로 차려. 어머니, 하지만은 무슨. 남자는 원래 그래. 네 친정 아버지도 바람 피웠을걸. 가난한 집 남자들은 다 그래. 명숙의 친정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만 사랑했다. 하지만 박금래는 그조차 모욕했다. 그리고 5년 뒤 명숙은 알게 되었다. 오장미, 남편의 회사 후배. 그리고 어머니, 저 아기 가졌어요. 만수 오빠 아기요. 뭐라고? 박금래의 반응은 놀랍게도 환영이었다. 그래, 아들이냐? 네, 아들이에요. 좋아. 내가 키울게. 그날 밤 명숙은 모든 것을 들었다. 거실에 숨어서. 엄마, 장미가 아들 낳으면 그 애한테 재산 넘길 거야? 당연하지. 명숙이는 아들도 못 낳잖아. 아니, 내가 지웠지만. 크크. 엄마, 그건 좀. 뭐가 좀? 넌 장미랑 재혼하면 돼. 명숙이는 정신병원에라도 넣어버리고. 그날 명숙은 결심했다. 이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낼 거야. 복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밀한 계획이자 냉혹한 실행입니다. 2022년. 어머니,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명숙은 깜짝 놀란 척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박금래는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다. 명숙아, 나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 어제 뭐 먹었는지도 모르겠어. 어머니,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너한테 미안하다. 그동안 너무 심했지? 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진짜 눈물이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명숙은 제안했다. 어머니, 혹시 밤에 헷갈리실까봐 안방에 홈캠 하나 설치해도 될까요? 제가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요. 그래, 그럼 편하겠다. 박금래는 순순히 허락했다. 그리고 명숙은 특수 제작한 홈캠을 설치했다. 녹화 중지 버튼을 눌러도 계속 녹화되는 제품. 그날 밤 명숙이 시장에 간 사이 박금래는 벌떡 일어나 홈캠을 껐다. 아니, 껐다고 생각했다. 만수야, 들어와. 최만수가 안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명숙이가 진짜 믿는 것 같아? 당연하지. 그 멍청한 년이 뭘 알겠어. 3년만 더 연기하면 끝이야. 그런데 엄마, 진짜 정신병원에 넣을 수 있어. 걱정 마. 내가 치매 환자인데 며느리가 나한테 폭력 썼다고 신고하면 돼. 그럼 정신감정받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좀 손 쓰면 요양원행이지. 와, 엄마 진짜. 그리고 재산은 장미 아들한테 넘기는 유언장 작성은 끝났어. 공증까지 받았으니 문제없어. 근데 엄마, 그때 명숙이 뱃속에 애 지운 거 아무도 모르지? 크크, 당연하지. 내가 약국에서 산 낙태약 몰래 탔는데 누가 알겠어. 그 병신 같은 년은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했다고 지금도 믿고 있어. 두 사람은 웃었다. 악마 같은 웃음. 그날 밤 11시 명숙은 핸드폰으로 녹화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소리는 또렷했다. 그 멍청한 년이 뭘 알겠어. 그때 명숙이 뱃속에 애 지운 거. 낙태약 몰래 탔는데. 명숙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메모장을 꺼내 적었다. 2022년 9월 15일 낙태약 자백 녹음 완료. 목표 박금래 생전의 심리적 고문. 사후 완전한 명예 파괴. 그날부터 명숙은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더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되었지만 속으로는 냉혹한 복수자가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어머니, 아침 드세요. 명숙은 박금례 앞에 죽상을 차렸다. 박금례는 여전히 치매 환자 연기를 했다. 이게 뭐더라? 죽. 네, 어머니. 호박죽이에요. 그래. 고맙다. 박금례가 죽을 떠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명숙은 넌지시 말했다. 어머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 25년 전 제가 아기를 잃은 날이에요. 박금례의 손이 멈췄다. 아, 그래. 그런 일도 있었구나. 기억이 안 나네. 그렇죠. 어머니는 치매시니까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도 기억 못 하시겠죠? 뭐라고 했는데? 명숙은 미소 지었다. 다음엔 아들 낳아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딸이면 또 지워도 되라고요. 박금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명숙은 계속했다. 근데 신기한 게 어머니 치매 걸리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치매 환자는 최근 일만 까먹는다면서요. 그게. 아,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어머니, 약 꼭 드세요. 혈압약이요. 안 드시면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문이 닫혔다. 박금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어 최만수에게 전화했다. 만수야. 명숙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사냥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냥꾼과 사냥감이 뒤바뀐 게임이었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다. 명숙이 현관문을 열자 그곳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오장미. 빨간 립스틱, 명품 가방, 그리고 뻔뻔한 미소. 형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문병 왔어요. 명숙은 3초간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어머, 장미씨.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정말 잘. 복수는 완성되려면 모든 악역이 한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도착했습니다. 오장미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마치 자기 집처럼. 형님, 어머님 상태 어때요? 만수 오빠한테 들었는데 치매가 많이 심하시다면서요? 명숙은 차를 내오며 대답했다. 네, 요즘 많이 힘드세요. 저도 간병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아이고, 형님도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근데 오장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그냥 만수 오빠가 걱정돼서 왔어요. 오빠가 요즘 형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 때문에요? 네. 형님이 요즘 좀 이상하시대요. 어머님한테 약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린다거나 옛날 일을 자꾸 꺼낸다거나. 명숙은 차를 홀짝이며 물었다. 만수가 그렇게 말했나요? 네.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한 말씀 드리려고. 형님, 이제 그만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라니요? 오장미는 명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혼 합의서예요. 형님도 30년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그만 그 자리 비워주시죠. 낡은 건 버려야지. 명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다.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영원. 위자료도 없네요. 형님이 자식도 없잖아요. 그리고 만수 오빠는 원래 제 거였어요. 형님이 가로챈 거고. 명숙은 고개를 들어 오장미를 똑바로 바라봤다. 장미씨, 혹시 아들 잘 크고 있나요? 오장미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15년 전에 낳으셨잖아요. 만수 아들. 이름이 최준혁이었죠? 형님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치매 걸리기 전에. 장미가 낳은 손자가 진짜 우리 핏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장미는 당황했지만 곧 태어난 척했다. 그래요. 맞아요. 준혁이는 만수 오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형님, 이제 정리하시는 게. 명숙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장미씨, 차 한 잔 더 드실래요? 잔치국수는 안 드시고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국수 생각이 자꾸 나서요. 명숙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장미의 아들, 위조된 유언장, 그리고 세 사람의 치밀한 계획까지. 모두 다 2년 전 2023년 3월 명숙이 친정어머니 병문안을 간 날 밤 박금례의 안방에선 세 사람이 모여 있었다. 박금례, 최만수, 오장미. 박금례는 홈캠을 껐다. 아니, 껐다고 생각하며 버튼을 눌렀다. 좋아, 이제 녹화 안 되니까 편하게 얘기하자. 최만수가 서류를 펼쳤다. 엄마, 이게 위조 유언장이야. 공증 도장까지 완벽하게 만들었어. 내용은 전 재산을 외손자 최준혁에게 상속한다. 며느리 이명숙에게는 단 1원도 주지 않는다. 오장미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감사해요. 준혁이가 나중에 크면 어머니 산속 꼭 잘 모실게요. 그래야지. 내 친정 수준대로 노는구나. 명숙이는. 세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혔다. 그런데 엄마, 명숙이가 눈치채면 어떡해? 걱정 마. 내가 치매 연기 완벽하게 하고 있잖아. 그녀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근데 엄마, 정말 명숙이를 정신병원에 넣을 수 있어? 박금례는 냉소했다. 당연하지. 내가 치매 환자인데 며느리가 나한테 폭력 썼다고 신고하면 정신감정 들어가. 거기서 우리가 의사 좀 매수하면. 와, 엄마 진짜 무섭다. 이 정도는 해야지. 그년이 우리 집안 재산 한 푼이라도 가져가게 둘 순 없어. 오장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어머니, 형님 친정 부모님은 어떡해요? 혹시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요? 걱정 마. 그 사람들 근본 없는 거지들이야. 변호사 비용도 없을걸? 크크. 최만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그리고 저번에 말한 건 25년 전 일 말이야. 아, 명숙이 유산한 거. 응. 혹시 그거 누가 알면? 박금례는 손을 내저었다. 아무도 몰라. 내가 약국에서 산 낙태약 몰래 탔는데 누가 알겠어. 그때 의사도 원인 불명이라고 했잖아. 근데 엄마는 왜 그렇게까지? 딸 낳을 것 같아서. 우리 집안은 장손만 중요하다니까. 근데 진짜로 딸이었어. 검사 결과 나왔었거든. 헐. 엄마. 뭐 어때? 어차피 그 멍청한 년은 지금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했다고. 크크크.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안방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는 홈캠에 녹화되고 있었다. 악마들은 자신들이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가 곧 파멸이 될 것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현재 2025년 1월 오장미가 돌아간 밤 명숙은 침실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폴더가 가득했다. 2022년 9월 치매 연기 1차 녹음, 2023년 3월 삼자모의 유언장 위조, 2023년 7월 낙태약 자백, 2024년 2월 정신병원 계획, 2024년 9월 만수장미 미래 영상, 총 127개의 파일. 명숙은 하나하나 클릭하며 확인했다. 그 멍청한 년이 뭘 알겠어. 낙태약 몰래 탔는데. 전 재산을 최준혁에게. 정신병원에 넣어버리자. 명숙의 표정은 차분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새 폴더를 만들었다. 최종 복수 장례식 상영용. 그리고 영상들을 선별해 넣기 시작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만. 가장 잔인한 고백들만. 가장 뻔뻔한 웃음들만. 딸각.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명숙은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문이 열렸다. 최만수였다. 명수가. 자, 앉았어요. 왜요? 최만수는 침대 끝에 앉으며 말했다. 오늘 장미 왔었다며. 뭐하러 왔대? 저한테 이혼하라고 했어요. 근데 전 거절했어요. 아직은. 그게 무슨. 명숙은 몸을 돌려 남편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빛났다. 당신 엄마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버틸게요.
최만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내의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다. 명수가 너 왜 이래? 왜긴요? 효부잖아요, 저.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모셔야죠. 그리고 당신 오늘 장미 씨랑 통화했죠? 제가 이상하다고 했다면서요? 아, 그게 괜찮아요. 전 정말 이상해요. 30년 동안 정상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명숙은 다시 눈을 감았다. 나가주세요. 내일 아침 일찍 어머니 약 드려야 해서 자야 해요. 최만수는 할 말을 잃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명숙은 다시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어머니, 지옥행 기차는 잔치국수 먹으면서 타는 거래요. 복수자는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평소처럼 박금내에게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어머니, 미역국이에요. 고맙다. 박금내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못했다. 명숙이 너무 웃고 있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파서. 그럼 제가 떠먹여 드릴까요? 25년 전에 제가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죽 떠먹여 주셨잖아요. 기억하세요? 박금내의 손이 떨렸다. 기억 안 나. 그렇죠. 치매시니까요. 근데 신기한 게 그때 어머니가 딸이면 또 지워도 되라고 하신 건 어떻게 기억하세요? 아, 제가 또 이상한 소리 했죠?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제가 좀 정신이 이상한가 봐요. 명숙은 미소 지으며 방을 나갔다. 박금내는 떨리는 손으로 최만수에게 전화했다. 만수야, 빨리 와. 명숙이가 뭔가 알고 있어. 오후 박금내의 안방. 박금내, 최만수, 오장미 세 사람이 모였다. 최만수가 홈캠을 껐다. 화면이 꺼졌다. 엄마, 정말 명숙이가 알고 있는 것 같아. 확실해. 그녀 눈빛이 변했어. 예전엔 순한 양 눈이었는데 지금은. 오장미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혹시 우리 대화를 엿들은 건 아닐까요? 설마. 우리 항상 문 잠그고 얘기했잖아. 그럼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최만수가 침착하게 말했다. 일단 유원장은 안전해. 공증 받았으니까. 그리고 25년 전 일은 증거가 없어. 그럼 계획대로 가자. 명숙이를 정신병원에 넣는 거. 이번 주 안에. 박금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 내가 명숙이한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할게. 엄마 몸에 멍만 들어야 돼. 내가 좀. 알았어. 근본 없는 것. 감히 나한테 대드는 꼴을 못 봐. 세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홈캠의 빨간 불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명숙은 모든 대화를 들었다.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었다. 2025년 1월 7일 정신병원 음모 최종 확정. 명숙은 파일을 저장하고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 상담 요청 학대 및 재산 침탈권. 그리고 또 다른 이메일을 보냈다. 수신 명성 장례식장. 제목 대형 스크린 및 음향시설 렌탈 문의. 모든 준비가 끝나고 있었다. 다음 날 명숙은 박금내에게 물었다. 어머니, 오늘 기분 어때요? 좋아. 그럼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무슨? 명숙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10년 전 오장미가 출산한 아이의 출생증명서. 어머니, 이거 아세요? 뭔데? 최준혁이요. 장미 씨 아들. 근데 여기 보세요. 친부란이 비어 있어요. 박금내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왜? 제가 궁금해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죠. 뭐? 최준혁의 친부는 만수가 아니래요. DNA 검사 결과요. 어머니, 혹시 이거 아셨어요? 아니면 속으신 거예요? 박금내는 말을 잃었다. 입이 바짝바짝 말랐다. 명숙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치매시니까 기억 못하시는 거 당연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유언장엔 그 아이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치매 환자가 유언장을 쓰셨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또 이상한 소리를 했네요. 요즘 제 정신이 좀 이상해서요. 명숙은 방을 나갔다. 그리고 복도에서 중얼거렸다. 어머니, 곧 만나요. 잔치국수 드시러 오실 거죠? 모든 카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게임의 종료뿐입니다. 네,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어요. 며느리가 저를 때렸어요. 박금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팔뚝엔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다. 전화기 너머 경찰의 목소리.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부산시 해운대구.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명숙이 들어왔다. 손엔 마트 봉지가 가득. 어머니, 다녀왔어요. 경찰서에 전화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박금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냥꾼은 항상 먼저 함정을 팝니다. 하지만 이번 함정은 누가 누구를 위해 판 것일까요? 명숙은 봉지를 내려놓고 박금내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왜 경찰에? 박금내는 전화를 끊으며 소리쳤다. 비켜. 네가 날 때렸잖아. 네, 제가요? 이 팔뚝 좀 봐. 이게 누가 한 짓이야? 시퍼런 멍. 확실히 구타의 흔적이었다. 명숙은 3초간 멍을 바라봤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다. 어머니, 그 멍 언제 생겼어요? 방금. 네가 나가기 전에. 그럼 오전 9시쯤이네요. 그래. 명숙은 핸드폰 화면을 박금내에게 들이밀었다. 그런데 어머니, 저 오전 9시에 마트 CCTV에 찍혀 있는데요. 화면엔 명숙이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 시각 9시 3분. 그게. 그리고 이건 홈캠 영상이에요. 오전 9시 10분.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누가 때린 거예요? 영상엔 박금내가 혼자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자기 팔뚝을 문틀에 세게 부딪히는 장면. 1번, 2번, 3번. 박금내 본인의 비명소리까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어머니, 혹시 스스로 멍을 만드신 거예요? 박금내는 입을 떡 벌렸다. 말문이 막혔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게임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경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명숙은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경찰관님. 2명의 경찰이 들어왔다. 40대 남자, 30대 여자. 신고하신 분이 박금내 어르신이시죠? 박금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제가. 어떤 일이십니까? 제가 며느리한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명숙이 건넨 홈캠 영상이 머릿속에서 재생되고 있었다. 자기가 스스로 팔뚝을 찢는 장면. 명숙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경찰관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심하셔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요즘 환각도 자주 보시고 본인이 한 행동을 남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진단서 있어요. 명숙은 서류를 꺼냈다. 치매 진단서. 하지만 경찰은 눈치챘다. 진단서 날짜가 3년 전이었다. 그런데 이거 좀 오래된 진단서네요. 네, 3년 전부터 앓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24시간 간병하고 있어요. 여경이 박금내에게 물었다. 어르신, 정말 며느리분이 때리신 거예요? 박금내는 명숙을 바라봤다. 명숙은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차갑게 경고하고 있었다. 말해봐. 그럼 홈캠 영상 전부 경찰한테 보여줄까? 박금내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어요. 네. 치매 때문에. 헷갈렸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제가 넘어진 거. 경찰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경찰관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모시느라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경찰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거실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명숙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연기 정말 잘하시네요. 3년 동안 치매 환자 연기하신 것처럼. 근데 아까 경찰한테는 진짜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셨어요. 혹시 그게 진짜예요? 아니면 연기예요? 박금내는 대답하지 못했다. 명숙은 마트 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다. 점심 준비할게요. 미역국 드실래요? 아니면 낙태약 탄죽? 심리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선 정신력이 먼저 무너지는 자가 패배합니다. 오후 3시 근처 카페. 최만수와 오장미가 마주 앉아 있었다. 오빠 경찰 신고 실패했대요. 엄마가 증거 못 내밀었어. 명숙이가 홈캠 영상을 가지고 있었대. 홈캠? 우리가 껐잖아요. 그게 껐는데도 녹화가 됐대. 특수 제품이었나 봐. 오장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우리 대화도 다 녹화된 거예요? 모르겠어. 오빠, 우리 유원장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25년 전 일도. 최만수는 머리를 감쌌다. 진짜 미치겠네. 명숙이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오빠, 그럼 어떡해요? 경찰한테 신고하면. 신고는 무슨? 우리가 감옥 가. 그럼. 최만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엄마를 빨리 죽여야 돼. 네. 엄마가 죽으면 유원장이 효력 발생하잖아. 그럼 명숙이가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일단 재산은 우리 거야. 오장미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어떡해? 엄마 심장이 안 좋잖아. 약을 바꿔치기 하면 돼. 미쳤어요. 아니면 우리가 감옥 가든가. 선택해. 오장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았어요. 근데 어떡해? 오늘 밤 내가 엄마 심장약을 가짜로 바꿀게. 그럼 일주일 안에.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카페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 검은 모자를 쓴 채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 여자가 이명숙이라는 것을. 사냥감들은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명숙은 박금리 앞에 밥상을 차렸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히 미역국 끓였어요. 웬 미역국?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박금내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다. 무슨 날? 25년 전 제 아기가 죽은 날이에요. 정확히는 어머니가 죽인 날. 뭐라고? 명숙은 조용히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임신 5개월 때 갑자기 유산했잖아요. 기억하세요? 그건 네 건강 문제였잖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낙태약을 탔어요. 제가 먹는 비타민에. 박금내의 손이 떨렸다. 무슨 소리를. 증거라도 있어? 명숙은 핸드폰을 꺼내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그때 그년 뱃속에 애 지운 거 아무도 모르지. 크크. 내가 약국에서 산 낙태약 몰래 탔는데 누가 알겠어. 딸이면 지워도 된다고 했잖아. 우리 집안은 장손만 중요하니까. 박금리의 본인의 목소리였다. 이건 3년 전 홈캠에 녹음된 거예요. 만수랑 얘기하시던 거. 치매 걸리기 전에요. 박금내는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철컥. 명수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요? 명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어머니, 25년 동안 저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제 몸이 약해서 아기를 잃었다고. 그래서 제 자신을 용서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어머니가 죽인 거였어요. 딸이라는 이유로. 명수가, 나도 그때는 정신이 없으셨다고요? 그럼 지금은 정신이 있으세요? 명숙은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니, 잘 드세요. 마지막 미역국일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네. 어머니 심장 안 좋으시잖아요. 혹시 모르죠? 오늘 밤에 갑자기. 명숙은 문을 닫고 나갔다. 박금내는 혼자 남아 떨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명숙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진실은 25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살인자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박금내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명숙이가 뭘 하려는 거야?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최만수였다. 엄마 자? 못 자겠어. 만수야, 우리 어떡하지? 최만수는 약통을 꺼내며 말했다. 엄마, 이거 먹어. 뭔데? 심장약이야. 명숙이가 약 바꿔 쓸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약국에서 새로 산 거. 박금내는 약을 받아들었다. 고맙다, 아들.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최만수는 나갔다. 하지만 박금내는 몰랐다. 그 약이 진짜 심장약이 아니라 가짜 약이라는 것을.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명숙은 자기 방에서 노트북으로 홈캠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엔 박금내가 약을 먹는 모습. 만수가 약을 바꿨구나. 예상대로. 명숙은 메모장에 적었다. 2025년 1월 8일 최만수, 박금내 살해 시도 가짜 심장약 투여. 그리고 중얼거렸다. 어머니, 아들한테도 버림받으셨네요. 근본 없는 며느리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시네요. 명숙은 미소 지었다. 복수는 천천히.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박금내가 죽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박금내가 죽기 전에 모든 진실을 알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절망 속에서 죽는 것. 진짜 복수는 육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금내는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어젯밤 먹은 가짜 약 때문이었다.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명숙이 방에 들어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명숙아, 119 불러줘. 왜요? 어디 아프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 명숙은 핸드폰을 꺼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어머니, 혹시 25년 전에 제 아기도 이렇게 아팠을까요? 뭐? 어머니가 탄 낙태약 때문에 죽어가던 그 아이.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박금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명수가, 제발, 제발. 25년 전에 제가 제발이라고 빌었을 때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죠? 다음엔 아들 낳아라였죠. 그리고 지금은? 다음은 없어요, 어머니. 명숙은 천천히 119를 눌렀다. 네, 119죠? 환자가 심장 발작 증세가 있는데요. 전화를 끊고 명숙은 박금내를 내려다봤다. 어머니, 아직 죽으시면 안 돼요. 장례식 준비 다 했거든요. 스크린도 대여했고 음향도 준비했어요. 무슨 소리야?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잔치국수 드시면서. 박금내의 눈이 커졌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명숙이 계획한 복수가 무엇인지. 안 돼. 명수가 제발. 늦었어요, 어머니. 30년 전에 저를 인간 대접했어야죠. 삐용삐용.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구급차 안. 박금내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 있었다. 구급대원이 물었다. 보호자분은 누구세요? 며느리예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혹시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명숙은 박금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요. 저희 어머니 행복하게 사셨어요. 며느리 부려먹으면서요. 구급대원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박금내는 이해했다. 명숙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힘내세요. 아직 죽으시면 안 돼요. 장례식에서 보여드릴 게 많거든요. 박금내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만든 지옥에서 탈출구는 없다는 것을.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 한 여자는 죽어가고 있었고 다른 한 여자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장례식장에서 왜 트로트가 나와요? 조문객 한 명이 장례식장 입구에서 멈춰섰다. 장례식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건 구슬픈 추모곡이 아니었다. 아, 좋다, 좋아, 기분 좋아.
빠른 템포의 트로트. 그리고 입구엔 잔치국수 냄새가 진동했다. 이게 무슨? 조문객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장례식장 정면 관 위에 걸린 대형 스크린. 거기엔 한 노파가 웃으며 말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 멍청한 년이 뭘 알겠어. 크크크.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에게 죽음은 진짜 심판의 시작입니다. 3일 전 병원 중환자실. 박금내는 산소호흡기를 쓴 채 병상에 누워 있었다. 의사가 최만수에게 말했다. 심근경색이 심각합니다. 3일.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숙은 박금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들리세요? 박금내는 힘겹게 눈을 떴다. 명수가. 네, 어머니. 미안하다. 정말. 명숙은 미소 지었다. 미안하다고요? 어머니, 미안하면 다예요? 25년 전 제 아기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실 거예요? 30년간 저를 인간 취급 안 한 것도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박금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명수가. 제발 용서. 용서요? 명숙은 박금내의 귓가에 속삭였다. 어머니, 용서는 죽어서도 못 받으실 거예요. 제가 준비한 거 보시면 알 거예요. 뭘? 준비했는데. 장례식이요. 어머니 평생 그렇게 체면 중요하게 여기셨잖아요. 그 체면 완전히 짓밟아 드릴게요. 박금내의 눈이 커졌다. 안 돼. 명수가. 어머니, 편히 가세요. 그리고 지옥에서 기다리세요. 만수랑 장미도 곧 갈 테니까. 그날 밤 박금내는 숨을 거뒀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얼굴엔 공포가 가득했다. 박금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 전날 밤 명숙은 장례식장에서 직원들과 회의 중이었다. 이 스크린 여기 설치해 주세요. 관 바로 위에. 네. 근데 장례식장에 이렇게 큰 스크린은. 돈은 2배 드릴게요. 설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명숙은 USB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다. 이 영상들을 순서대로 재생해 주세요. 중간에 절대 멈추지 마시고요. 어떤 영상인데요? 고인의 생전 모습이요. 가족들이 꼭 봐야 할 영상이에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숙은 다음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음악은 이 플레이리스트로 틀어주세요. 트로트요? 네. 고인이 좋아하시던 장르예요. 거짓말이었다. 박금내는 트로트를 싫어했다. 천박하다고 했다. 그리고 조문객 음식은 잔치국수로 준비해주세요. 네. 장례식에 잔치국수를요? 네. 300인분. 오늘 중으로 준비 가능하죠? 가능은 합니다만. 명숙은 직원의 손에 돈뭉치를 쥐어줬다. 제 스타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제 말대로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명숙은 빈 장례식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평생 근본 운운하셨는데 이제 어머니의 진짜 근본을 보여드릴게요. 복수의 무대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배우들의 등장뿐입니다. 장례식 당일 오전 10시부터 조문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지? 국수 냄새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 국수를. 조문객들은 접수대 앞에서 멈춰섰다. 테이블 위엔 조문록 대신 방명록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잔치국수 한 그릇씩 드세요. 명숙이 환하게 웃으며 국수를 나눠주고 있었다. 상주분, 정신이 좀. 어휴, 충격 받으셔서 그런가 봐. 하지만 명숙의 눈은 또렷했다. 정신이 온전했다. 고인이 생전에 잔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도 잔치처럼 치러드리려고요. 조문객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국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아, 신난다, 신나, 오늘 기분 좋아.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게 무슨... 한 조문객이 관을 향해 절을 하려다가 고개를 들었다. 관 위 대형 스크린. 거기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명수가 네 친정 수준대로 노는구나.
박금례가 며느리를 모욕하는 장면. 저게 뭐야?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쇼의 주인공은 관 속의 고인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오장미가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검은 원피스, 선글라스, 그리고 흰 국화 한 다발. 형님. 오장미는 명숙에게 다가왔다. 명숙은 잔치국수를 내밀었다. 어머, 장미씨. 오셨어요? 국수 드세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 장례식장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잔치국수 준비한 거예요. 뭐라고요? 명숙은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생전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지옥 가는 길은 잔치국수 먹으면서 가는 거다라고. 그래서 준비했어요. 오장미의 얼굴이 굳었다. 형님. 설마요? 뭐가요? 증거를 공개할 생각은 아니죠? 명숙은 오장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장미씨, 조문객으로 왔으면 조문이나 하세요. 어머니 기다리고 계세요. 스크린에서. 오장미는 식장 안을 봤다. 대형 스크린엔 이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조문객 200명이 모인 식장. 명숙이 단상에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고인의 며느리 이명숙입니다. 박수는 없었다.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오늘 여러분께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년간 촬영한 영상입니다. 최만수가 뒤에서 소리쳤다. 명숙아, 무슨 짓이야? 조용히 해요, 여보. 당신도 주인공이니까. 명숙은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이 켜졌다. 박금례의 안방. 홈캠 영상. 만수야, 명숙이 진짜 믿는 것 같아? 당연하지. 그 멍청한 년이 뭘 알겠어. 3년만 더 연기하면 끝이야. 그럼 그년 요양원 쳐넣고. 조문객들이 웅성거렸다. 저게 진짜야? 치매가 연기였다고. 명숙은 계속 설명했다. 네. 어머니는 3년간 치매를 연기하셨어요. 저를 정신병원에 넣고 재산을 빼앗으려고요. 세상에. 오장미는 뒤로 물러섰다. 도망치려는 듯. 하지만 명숙이 말했다. 장미씨, 가지 마세요. 당신 차례도 있어요. 진실은 빛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죽은 자의 명예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명숙은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박금례, 최만수, 오장미 세 사람이 술잔을 부딪히는 장면. 어머니 감사해요. 준혁이한테 재산 넘겨주신다니. 당연하지. 지네 친정 수준대로 노는구나. 명숙이는. 엄마, 이 유언장 위조 완벽하죠? 공증 도장까지 찍었으니 문제없어. 조문객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유언장 위조. 저 여자가 내연녀야. 모든 시선이 오장미에게 쏠렸다. 오장미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저건 합성이에요. 조작. 명숙이 차갑게 말했다. 조작이요? 그럼 DNA 검사 결과도 조작인가요? 명숙은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최준혁과 최만수는 친자 관계 아님. 어머니는 속으셨어요. 장미씨 아들이 만수 아들인 줄 알고 재산을 넘기려 했는데 사실은 남의 아이였죠. 조문객들이 웅성거렸다. 세상에. 이런 막장이. 오장미는 무너져 내렸다. 안 돼. 이건.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그리고 이게 마지막 영상입니다. 세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때 그년 뱃속 애 지운 거 아무도 모르지. 엄마는 왜 그렇게까지. 딸 낳을 것 같아서. 우리 집안은 장손만 중요하다니까. 검사 결과 진짜 딸이었어. 응. 내가 약국에서 산 낙태약 몰래 탔는데 누가 알겠어. 그 멍청한 년은 지금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해. 크크크. 식장이 조용해졌다. 너무나 조용해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다. 한 조문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건 살인 아니야. 25년 전에 손자를 죽인 거잖아. 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네.
어머니는 제 아이를 죽였어요. 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25년 동안 저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최만수가 단상으로 뛰어올랐다. 명수가, 그만해. 그만하라고요? 명숙은 남편을 밀쳤다. 당신도 공범이잖아요.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엄마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 좀 참아.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당신은 뭐예요? 피해자예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어머니 치매 연기 도와주고 유언장 위조하고 장미랑 바람 피우고. 식장이 웅성거렸다. 남편도 같이 했다고.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진실은 모두를 벌거벗겼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증인 앞에서 악마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명숙은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다. 엄마를 빨리 죽여야 돼. 그럼 어떡해? 엄마 심장약을 가짜로 바꿔치기 하면 돼. 그럼 일주일 안에. 조문객들이 비명을 질렀다. 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고.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돼. 최만수는 주저앉았다. 아니야. 난 그냥. 명숙이 차갑게 말했다. 그냥 뭐요? 그냥 엄마 죽이려고 한 거죠. 재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 마지막 3일간 당신이 바꾼 가짜 약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당신한테 죽은 거예요. 아들한테. 바로 그때 식장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입니다. 최만수 씨, 오장미 씨 동행하시죠. 경찰 4명이 들어왔다. 명숙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다. 유언장 위조, 사기,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최만수가 소리쳤다. 명수가, 우리 얘기 좀 해보자. 할 얘기 없어요. 30년 동안 할 얘기 다 했어요. 이제 남은 건 법정에서 하세요. 오장미는 울며 매달렸다. 형님, 제발.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명숙은 오장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공범이에요.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저를 정신병원 보내려 했잖아요. 3년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경찰이 수갑을 채웠다. 찰칵. 조문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장례식장은 이제 완전히 법정이 되어버렸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마지막 한마디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최만수와 오장미를 데리고 나간 후 명숙은 다시 단상에 올랐다. 조문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용했다. 여러분이 드신 잔치국수 맛있으셨나요? 한 조문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그 국수가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명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 가는 길은 잔치국수 먹으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어머니, 잘 가세요. 그리고 명숙은 관을 향해 절을 했다. 지옥에서 편히 쉬세요. 제 아기한테도 사과하시고요. 조문객 중 몇몇이 울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 며느리 30년을 어떻게 버텼을까? 나 같으면 진작 죽었을 거야. 명숙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장례식 어머니가 원하시던 대로 성대하게 치렀어요. 조문객 300명, 대형 스크린 그리고 근본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의 진짜 근본을요. 트로트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다. 아 좋다 좋아 오늘 기분 좋아. 박금내의 장례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치욕 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빈 장례식장. 바닥엔 차가워진 잔치국수 그릇들이 흩어져 있었다. 명숙은 혼자 남아 관 앞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그녀는 관에 손을 올렸다.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다. 공허함의 눈물이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수 이후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정. 장례식장 직원들이 모두 떠나고 명숙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대형 스크린을 바라봤다. 이미 꺼져 있었다. 30년. 명숙은 중얼거렸다. 30년을 준비했는데 끝나는 건 단 3시간이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잔치국수 그릇을 집어들었다. 국수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 지옥 가는 길은 잔치국수 먹으면서 가는 거다. 명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이상한 건 지옥에 간 건 어머니인데 왜 저도 지옥 같은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명숙은 일어서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USB, 노트북 3년간 모은 증거 파일들. 이제 필요 없겠네. 그녀는 USB를 쓰레기통에 던졌다. 딸각. 모든 증거는 이미 경찰에 제출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엔 무엇이 남을까요? 승리의 기쁨? 아니면 텅 빈 공허함? 2025년 4월 부산지방법원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최만수 유언장 위조 및 존속살해 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최만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피고인 오장미 유언장 위조 공모 및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오장미는 울음을 터뜨렸다. 방청석에 앉은 명숙은 무표정했다. 재판장이 계속 읽었다. 또한 피고인 박금래의 유언장은 위조된 것으로 확정되어 무효 처리됩니다. 전 재산은 법정 상속인인 며느리 이명숙에게 귀속됩니다. 방청객 몇 명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명숙은 박수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최만수가 법정을 나가기 전 명숙을 봤다. 명숙은 고개를 돌렸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명숙은 차갑게 웃었다. 25년 전 제 아기한테 하세요. 저한테 하지 말고. 최만수는 끌려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법은 악인을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피해자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한 개월 후 2025년 5월 명숙은 박금래의 집에 홀로 앉아 있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다. 축하드립니다. 해운대 건물 3채, 예금 27억, 주식 15억, 총 93억의 재산이 이명숙님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집도 당신 거예요. 그리고 박금래 씨가 생전에 모아둔 골동품, 귀금속까지 합치면 다 처분해 주세요. 네.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집도 건물도 전부 팔아서 기부할 거예요. 기부요? 93억을요? 네. 제가 필요한 건 따로 있어요. 뭔데요?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나가고 명숙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박금래의 방으로 걸어갔다. 3년간 홈캠이 설치되어 있던 그 방. 이젠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 돈이 전부였죠? 근본이 전부였죠? 명숙은 빈 방을 둘러봤다. 근데 이제 보니까 아무 의미 없네요. 그 돈으로 30년을 되돌릴 순 없잖아요. 제 아기를 살릴 순 없잖아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겼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명숙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재산, 정의, 복수. 하지만 진짜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2025년 6월 부산 모 공원 묘지. 명숙은 작은 무덤 앞에 섰다. 사랑하는 딸 2000년 5월 3일 2000년 5월 3일 25년 전 유산된 아기. 당시엔 이름도 짓지 못했다. 그냥 딸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명숙은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다.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눈물이 떨어졌다. 25년 동안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약해서, 내가 조심 못해서 너를 잃었다고. 명숙은 무덤을 쓰다듬었다. 근데 아니었어. 할머니가 죽인 거였어. 내가 딸이라는 이유로. 바람이 불었다. 엄마가 복수했어. 할머니, 아빠, 그 여자. 다 벌받게 했어. 명숙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근데 이상해. 복수했는데도 너는 안 돌아오네. 그녀는 무덤을 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25년 동안 엄마 노릇도 못했어.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마치 아이가 대답하는 것처럼. 괜찮아요, 엄마. 명숙은 한참을 울었다. 30년간 참았던 눈물. 25년간 숨겼던 슬픔. 3년간 억눌렀던 분노.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진짜 복수는 무엇일까요? 악인을 벌하는 것? 아니면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 1시간 후, 명숙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그녀는 가방에서 새 명패를 꺼냈다. 사랑하는 딸 최유진 2000년 5월 3일 2000년 5월 3일. 유진아, 늦었지만 이름 지어줬어. 명숙은 낡은 명패를 떼고 새 명패를 달았다. 유진, 진주를 가지다. 엄마가 가진 가장 소중한 진주였어. 그녀는 무덤 앞에 앉아 말했다. 유진아,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할머니한테 받은 재산 93억. 다 기부할 거야. 유진 장학재단 만들 거야. 가난한 집딸들한테 장학금 주는 재단. 명숙은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생전에 가장 싫어하던 거 알아? 근본 없는 집 딸년들이었어. 그래서 엄마가 그 딸들 전부 도울 거야. 할머니 돈으로. 바람이 다시 불었다. 이번엔 따뜻한 바람이었다. 그리고 엄마, 이제 나를 용서하려고. 25년 동안 나를 책망했는데 이젠 그만하려고. 명숙은 손을 모았다. 유진아, 엄마 용서해 줄래?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명숙은 느꼈다. 아이가 웃고 있다는 것을.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2026년 6월 부산 서면 한복판. 유진 장학재단 현판식이 열렸다. 기자들이 몰려왔다. 이명숙 이사장님, 93억 전에 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명숙은 마이크 앞에 섰다. 제 딸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25년 전 세상을 떠난 딸, 최유진. 딸분이? 네. 유산으로 잃었어요. 그리고 25년 만에 알았죠. 그게 누구 때문이었는지. 명숙은 1년 전 재판 이야기를 간략히 설명했다. 기자들이 놀랐다. 그럼 그 유명한 잔치국수 장례식 사건이? 네. 제가 그 며느리입니다. 와. 명숙은 계속 말했다. 이 재단은 가난한 집 딸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근본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소중한 결정이십니다. 그리고 명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복수는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해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명숙은 과거를 묻고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2026년 7월, 명숙은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유리 너머로 최만수가 나타났다. 1년간 교도소 생활로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명수가, 오랜만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최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유진 장학재단. 뉴스에서 봤어. 그래요? 고맙다. 뭐가요? 내 딸 이름이라도 지어줘서. 명숙은 웃었다. 차갑게. 당신 딸 아니에요. 제 딸이에요. 당신은 딸을 죽이는 걸 방조한 공범이에요. 오늘 온 이유는 따로 있어요. 명숙은 서류를 꺼냈다. 이혼 합의서예요. 서명해 주세요. 최만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알겠어. 그는 서명했다. 최만수. 이제 남남이네. 원래 남이었어요. 30년 동안. 명숙은 일어섰다. 잘 지내요. 12년 후에도 저를 찾지 마세요. 명수가. 네. 미안해. 명숙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저한테 하지 말고 유진이한테 하세요. 무덤에 가서. 그녀는 면회실을 나갔다. 2번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명숙에게 남은 건 오직 미래뿐이었습니다. 2026년 8월 공원묘지. 명숙은 다시 유진의 무덤을 찾았다. 이번엔 눈물이 없었다. 유진아, 엄마 왔어. 그녀는 무덤 앞에 꽃을 놓았다. 재단 잘 운영하고 있어. 벌써 50명한테 장학금 줬어.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엄마 이혼했어. 이제 완전히 자유야. 명숙은 미소 지었다. 근데 있잖아. 엄마 이상한 게 뭔지 알아? 복수 끝나고 나니까 텅 빈 것 같았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어. 근데 내 이름 짓고 재단 만들고 나니까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아. 그녀는 무덤을 쓰다듬었다. 엄마가 깨달았어.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거였어. 빼앗긴 30년을 되찾는 게 아니라 앞으로 30년을 의미 있게 사는 거. 명숙은 일어섰다. 유진아, 엄마 열심히 살게. 내 이름으로. 내가 살지 못한 인생을 엄마가 대신 살게.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랑해. 엄마가 평생 사랑할게. 바람이 따뜻하게 불었다. 명숙은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30년 유진 장학재단 5주년 행사. 명숙은 무대에 올라 연설을 했다. 5년 전 저는 장례식장에서 잔치국수를 내놨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다. 그 유명한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옥 가는 길은 잔치국수 먹으면서 가는 거다. 그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시어머니를 지옥으로 보내면서 잔치국수를 대접했죠. 하지만 명숙은 잠시 멈췄다.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의미가 달라졌어요. 잔치국수는 복수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어요. 청중이 조용해졌다. 결혼식에 먹는 잔치국수, 회갑잔치에 먹는 잔치국수.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죠. 제게도 그랬어요. 복수가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명숙은 미소 지었다. 오늘 여기 계신 장학생 여러분, 50명의 여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근본 없다는 말에 좌절하지 마세요. 진짜 근본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행사가 끝나고 명숙은 혼자 테라스에 나갔다. 하늘을 바라봤다. 유진아, 보고 있어? 바람이 불었다. 엄마, 행복해. 처음으로 진심으로 한 말이었다. 복수는 그녀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 하지만 용서와 새로운 시작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다. 같은 날 밤, 명숙은 차를 몰고 5년 전 그 장례식장 앞을 지나갔다. 이젠 다른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차를 세웠다. 5년 전 바닥에 흩어졌던 잔치국수 그릇들, 조문객 300명 앞에서 공개되었던 스크린, 트로트 음악, 모든 게 기억났다. 어머니, 명숙은 중얼거렸다. 용서는 못해요. 절대. 하지만 이젠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없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에서. 그녀는 엑셀을 밟았다. 앞으로 나아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명숙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박금례는 죽었고 최만수는 감옥에 갔고 오장민은 파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였습니다. 복수가 명숙을 자유롭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새로운 시작이 그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장례식장의 잔치국수.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음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이름을 얻은 아기 유진. 그 아이의 이름으로 명숙은 남은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